요즘 시장을 보면 다들 AI, 반도체, 혁신기술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스포트라이트에서 살짝 비켜나 있지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전통 산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진짜 기회는 바로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4개의 핵심 가치주와 함께 전통 경제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엔 세 개의 핵심 섹터,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주회사와 소비재, 그리고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와 소재,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빌리티와 기술 분야를 차례대로 깊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기업들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이 포트폴리오의 정체성부터 한번 파악해보죠. 이 24개 기업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와 또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각각 무엇일지 핵심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격.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소위 말하는 저평가, 전통 가치주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두 번째 키워드인 리스크와 연결됩니다. 시장이 왜 이 기업들을 싸게 평가할까요? 바로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그럼 이 잠재력을 터뜨릴 마지막 열쇠, 즉 촉매는 뭘까요? 그건 바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에게 더 많이 환원하려는 기업의 노력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저평가라는 성격, 성장 정체라는 리스크, 그리고 주주 환원이라는 촉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부터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비재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지주회사 두 곳부터 볼까요? CS홀딩스는 조선이나 건설 같은 기관 산업에 꼭 필요한 용접 재료를 만드는 조선선제의 모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의 뿌리를 지탱하는 회사죠. 반면에 크라운에테홀딩스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과자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둔 소비시장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 소재 기업들입니다. 우성은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국제 곡물 가격이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전방은 섬유회사인데 목화솜을 들여가서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전 과정을 직접 다 처리해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덕분에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류 쪽으로 와보면요. 글로벌 브랜드를 대신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전문 기업 TP와 호전실업이 있습니다. TP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호전실업은 이미 노스페이스나 언더아머처럼 아주 까다로운 고객들의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만들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화학, 철강, 제지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이 이 섹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학 소재 분야에서는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운 두 기업이 있습니다. 조광 페인트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타는 자동차에 예쁜 색을 입히는 바로 그 페인트를 만들고요. 영보화학은 자동차 내부 충격 흡수제나 건물의 단열재처럼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폼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철강 분야에서는 사업 모델이 아주 흥미롭게 다른 두 회사가 있어요. 한국특강이 철분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파는 전형적인 제조업체라면요. NI스틸은 건설 현장에 필요한 철강재를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아주 독특한 리스 사업을 합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종이와 펄프 쪽도 한번 볼까요? 무림페이퍼는 나무로 펄프를 만들어서 인쇄용지까지 생산하는 한마디로 모든 공정을 다 갖춘 거대 기업입니다.
반면에 삼성펄프는 좀 다른데요. 화장지나 티슈처럼 경기가 나빠져도 우리가 꼭 써야 하는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황에도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뽐내는 강소기업 세 곳을 한 번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서원은 수도꼭지나 밸브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황동봉을 만들고요. DSR 제강은 거대한 다리나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튼튼한 강철 와이어 로프를,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DSR은 큰 배를 한 곳에 묶어두는 데 쓰는 초고강도 합성 섬유 로프를 만듭니다. 금속부터 섬유까지 소재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섹터인 모빌리티와 기술 분야입니다. 전통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기술과 만나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동차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KBI 동국실업은 운전석 앞에 있는 대시보드처럼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내장재를 만듭니다. 반면에 GMB 코리아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원래는 내연기관차의 엔진 부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는 전지차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안전과 직결된 부품 회사들도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패드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SJM은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벨로우즈라는 제품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부품사와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물류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승 RNA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와 모터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호스 사업을 키우면서 미래차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고요. 한편 한익스프레스는 다루기 까다로운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문 물류 기업인데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고객사가 있어서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섹터의 다양한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일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은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장비를 만들고 IT센시TS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케어는 병원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유통망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24개의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봤습니다.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시간이죠. 이 개별 기업들을 하나의 커다란 지도 위에 올려놓고 보면 어떤 전략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대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에 따라서 4그룹으로 나눈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민감형 기업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 기업 자체의 실적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열심히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기 사이클 연동형은 경제가 좋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룹이겠죠? 반대로 구조적 안정형은 시장이 불안할 때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밸류체인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의 흐름에 직접 올라타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유형을 아는 건 우리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오늘 24개 기업을 통해서 전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혁신만을 쫓을 때 묵묵히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져온 이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시장을 한 발 앞서 나가는 진정한 전략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분명 새로운 기회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